경기도의 한 고급 실버타운. 50년을 함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 정원을 산책했고 남편은 늘 같은 시간 로비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그들의 일상.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 표정. 그리고 정원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의문의 편지들. 실버타운 관리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켜진 방의 불빛, 복도를 오가는 그림자,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사진.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벌어진 이 미스터리한 사건. 과연 그 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편지들은 누가, 왜 남긴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북부의 한 고급 실버타운 은빛 정원.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이곳은 노년의 안식처로 유명했습니다. 입주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기본이고 부부 동반 입주가 원칙이었습니다. 이곳에 박순례와 김태수 부부가 들어온 건 자녀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박순례 72세, 20살의 남편을 만나 자식 넷을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지만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그녀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김태수 75세.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았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가정 밖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여자 문제로 아내의 속을 썩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환갑을 넘기고서야 철이 들었다고 했지만 실버타운에 와서도 여전히 다른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랐습니다. 첫째 딸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했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로비에서 간단한 체조가 있었고 점심 식사 후엔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서예, 원예, 노래교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취미를 즐겼습니다. 박순례는 정원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새벽 공기가 맑을 때 혼자 걷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시간이 길어졌고 식사 시간에도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할머니들과 로비에서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자 정미숙은 1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주민들의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순례의 달라진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평온한 일상 속 작은 파문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박순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박순례는 그날도 새벽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지저귀는 새소리.
5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걱정도, 시어머니 눈치도, 남편의 외도도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70 정도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새벽 산책을 좋아해서요. 여긴 공기가 참 맑아요. 네,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윤기철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곳에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실버타운도 부부 입주가 원칙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사별한 경우엔 특별히 허가가 나기도 해요.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술래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외로웠던 자신과 혼자가 되어 외로운 저 남자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새벽 산책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자녀 이야기, 지나온 인생 이야기까지. 윤기철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술래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해줬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과는 사이가 좋으세요? 박술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피곤했습니다. 글쎄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그런 게 결혼 생활이죠, 뭐. 윤기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술래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20살 때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고 사랑이 아닌 의무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렸고 젊은 여성 직원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즐거워했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은 점점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그들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새벽 산책을 즐기는 두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실버타운 직원 강지혜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아래에서 발견된 손수건, 여성용이었습니다. 하늘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뒀습니다. 며칠 후 같은 벤치 근처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 접힌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죄일까요?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강지혜는 관리자 정미숙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정미숙은 편지를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외부인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입주민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편지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정원 한쪽에 심어진 코스모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자의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였다면 정미숙은 이제 단순한 분실물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 이 정원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 쪽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단지 입구 쪽만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구 CCTV를 분석한 결과 매일 새벽 5시 반쯤 정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명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입주민인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은 직원들에게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외출하는 입주민이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두 사람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박순례와 윤기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지 산책을 함께하는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규정상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적절한 관계라면, 특히 박순례가 유부녀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박순례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당사자들과 먼저 대화를 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에서 발견된 그 편지와 사진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고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정미숙은 결국 박순례를 따로 불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작은 상담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부르셔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박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요즘 새벽 산책을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새벽 공기가 좋아서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윤기철 어르신과 친하신가 봐요. 박순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정원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예요. 혹시 이거 두 분 중 누구 거예요? 정미숙은 발견된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순례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윤기철 어르신에게요? 네. 박순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윤기철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정말 산책 중 우연히 만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부끄럽고 죄스러워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좋아요. 정미숙은 난처했습니다. 박순례는 기혼자였습니다. 실버타운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70이 넘은 노인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아세요?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으니까요. 박순례의 목소리에 50년간 쌓인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무관심, 냉대 모두 참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이 들어갈 곳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남은 인생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기철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박순례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부부 입주가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엄마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이해해 줄까요? 정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버타운 규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박순례에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윤기철도 관리사무소로 불려왔습니다. 그 역시 박순례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순례 씨를 만나면서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죽은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박순례가 이혼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규정 때문에 두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박순례가 이혼하면 퇴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옳은 일일까요? 70평생을 참고 살아온 여자에게 마지막 사랑의 권리조차 주지 않는 게 맞을까요? 한편 실버타운 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례와 윤기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이 소문이 박순례의 남편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실버타운은 작은 사회였습니다. 100여 명의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이웃 입주민 최영자의 증언입니다. 저도 정원에서 두 분을 몇 번 봤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는 줄 알았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같은 층 입주민 강병호의 증언입니다. 박순례 씨 남편 김태수 씨 알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그래요.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로비에서도 젊은 직원들한테 자꾸 말 걸고 다른 할머니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부인 입장에선 평생 그렇게 사느라 힘들었겠죠. 저는 박순례 씨 마음이 이해돼요. 실버타운 직원 강지혜의 증언입니다. 저는 박순례 할머니를 좋아해요. 항상 직원들한테 친절하시고 청소하는 저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하시거든요. 윤기철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두 분 다 외로워 보였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규정상 문제가 되니까 참 어렵네요. 박순례의 첫째 딸 김민정의 증언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70이 넘은 나이에 아빠를 두고 다른 남자를 솔직히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실버타운 입주비 마련했는데. 근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저도 알거든요. 아빠의 여자 문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박순례의 둘째 아들 김준수의 증언입니다. 전 반대예요. 어머니가 이혼하시겠다고? 말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70 넘은 노인네가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난다고 하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윤기철이란 사람, 제대로 알아보기나 한 거예요? 혹시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고요? 윤기철의 딸 윤서연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없으시고. 그러다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시더니 최근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시고. 박순례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분을 좋아하신다는 거.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요. 근데 그분이 유부녀라는 게 문제네요. 실버타운 관리자 정미숙의 증언입니다.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노년의 사랑, 황혼의 로맨스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복잡해요. 규정대로라면 박순례 씨가 이혼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해요. 부부 입주가 원칙이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본사에 문의했는데 본사에서도 명확한 답을 안 줘요. 박순례의 남편 김태수의 증언입니다. 나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건 들었어요. 근데 믿고 싶지 않아요. 5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죠. 젊었을 때 좀 놀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전 일이고 이젠 나도 늙었는데 뭐. 마누라가 정말 날 떠나려고 하는지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각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노년의 삶의 권리, 사회의 편견까지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박순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순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그곳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기철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다녀간 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힘들었습니다. 첫째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해한다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각자의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실버타운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박순례는 5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20살에 만난 남편.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시집살이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젊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름만 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우연히 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혼할 수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모른 척 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남편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외도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여전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함께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윤기철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나눈 대화들은 5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나눈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공감해줬습니다. 웃게 해줬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늦은 나이였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네가 무슨 사랑이냐고, 철없다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박술래는 윤기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편지는 직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윤기철도 힘들었습니다. 박술래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그 감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정원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박술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코스모스가 지고 국화가 피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박술래와 윤기철 두 사람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50년 만에 진지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우린 이미 늙었어. 남은 시간이나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는 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박술래는 알았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같은 공간에 있되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사랑도 미움도 없는 무감각한 동거.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술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더욱 절실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 체면, 실버타운, 경제적 안정.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면 얻을 수 있는 건 윤기철과의 사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걸까요? 과연 박술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어느 날 박술래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오래된 우표. 봉투에는 여자의 필체로 쓰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40년 전에 받은 편지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박술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여자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김태수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여자는 부유한 집 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김태수는 박순례와 선을 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정혜진이었어. 결혼하고도 잊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젊은 시절의 외도들. 그건 정혜진을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정혜진을 지우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엔 늘 정혜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죽었어. 암이었대. 그때 그 사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 마지막으로 날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못 갔어. 너한테 들킬까봐, 아이들이 알까봐 무서워서.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알아. 윤기철이란 사람 만나고 싶은 거. 나도 그랬으니까.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늘 딴 곳에 있었어. 내가 외로웠을 거야. 미안해. 박술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살았는데 남편도 똑같이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내가 윤기철이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정해진 무덤에라도 자주 가보고 싶어. 박술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걱정 마.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할게.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힘들었다고. 실버타운 문제도 내가 알아볼게. 김태수는 관리자 정미숙과 상담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정미숙은 본사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박순례가 실버타운에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윤기철과 박순례가 부부로서 재입주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0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두 노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자녀들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김태수는 네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정혜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순례의 외로움에 대해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엄마, 괜찮아요. 기철 할아버지와 행복하세요. 첫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이번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5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실버타운을 나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혜진의 무덤 근처였습니다. 과연 박순례와 윤기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실버타운 은빛 정원의 정원에는 다시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그 정원을 거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순례와 윤기철이었습니다. 본사의 특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혼 후 재혼한 부부로서 실버타운에 재입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정미숙의 끈질긴 설득과 자녀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순례와 윤기철은 조촉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녀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복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웅장한 예식장 대신 실버타운 정원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기철의 딸 윤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죽은 듯이 살던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박순례의 자녀들도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전 남편 김태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메시지 카드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나도 이제 편해졌어요. 김태수는 정혜진의 무덤 앞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솔직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도 점차 두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박순례와 윤기철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정미숙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실버타운 규정을 개정하자고 본사에 건의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에도 입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원의 벤치엔 아직도 그때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미숙이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죄일까요? 그 편지는 이제 죄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가 됐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준 가족들과 사회의 이해. 박순례와 윤기철은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대화도 많이 나눕니다. 웃음도 많이 웃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례가 윤기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잘한 걸까요? 윤기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을 찾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실버타운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습니다. 만약 김태수가 젊은 시절 정혜진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박순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70이 넘어서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은빛 정원의 코스모스는 오늘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꽃들 사이로 두 노인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50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찾은 안식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행복을 미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 황혼 이혼, 그리고 늦은 나이의 재혼.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순례와 윤기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준 가족들과 사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